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1부 이어 2부에서도 백명수차님 그리고 제5대 청통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포인트나 밀려 있습니다. 1890선을 내준 상태고 코스닥도 오늘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시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국내 증시와 분위기 다르지 않았습니다. 11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에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장 초반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급락하면서 18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악화되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현재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 현물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물시장에서도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점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4,000원 넘는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몸을 낮추는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2.2포인트 하락한 5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3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시 30분군가 이후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코스닥 역시 5일선을 하회하면서 0.4%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이 121억 원 매도하면서 코스닥 역시 분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1120원대 중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0전 하락한 112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1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넘게 빠진 데다가 다음 달 FOMC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부각되면서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하락하면서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120원대 초반에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적 흐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삼성전자가 4조 8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대형 IT주는 의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이닉스만 0.2%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나머지 종목들 1% 내지 2%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000원 빠지면서 7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모두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어제 현대중공업이 현재 3분기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를 동반 호재로 인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빨간불이 들어왔던 삼성중공업, 현대위포조선 현재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SX조선해양이 0.5%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원전 협약을 놓고 터키와 고위급 정상회담을 갖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KIC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성파워텍과 모건코리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STX그룹 관련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STX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 4%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STX조선해양도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TX메탈과 STX펜오션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다날이 미국의 제2이동통신사인 AT&T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8.5% 이상 오르면서 1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날은 AT&T뿐만 아니라 미국의 4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8% 이상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11월 달 다음 달 대응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자,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의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좀 전에 했던 주간 종목 배틀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 동안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 말씀하시고 매수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한 달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내는 배틀 게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이었죠. 총통님과 심기원 연구원님의 월간 종목 배틀 대결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SGN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5% 넘는 수익을 낸 반면에 총통님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손절가가 나왔었죠. 8.6% 하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달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심기원 연구원님의 SGNG의 흐름인데요. 한 달간 수익이 5% 이상 난 겁니다. 한동안 2,000원대이던 주가가 2,100원 선으로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일단 수익을 5% 내셨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총통님의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한 달 전 매수한 이래 주가가 크게 내렸다가 오르고 또 내리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증권가에서는 혹평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손절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은 꼭 손절가를 잘 지키셨겠죠. 자, 총통님의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한 달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걸까요? 네, 일단은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손절가가 25,000원이라서 손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지금 19,550원이면 오히려 한 10% 물량 담궜다. 만약에 20% 물량 담궜다. 그러면은 한 10% 더 추가로 아마 19,000원 라인에서는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19,000원과 20,000원 사이에 매수하셔가지고요. 그대로 갖고 계시면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평가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목표가로 설정한 23,000원대, 25,000원대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권을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추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성 엔지니어야말로 실질적으로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백룡사님께서는 메디포스트를 선택하셨는데, 백룡사님께서는 줄기세포주 참 좋아하시죠? 오늘도 메디포스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총통님께서는 삼성 SDI를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 대형 IT주가 내립니다. 그런데도 삼성 SDI를 들고 나오신 이유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백룡센터님의 메디포스트가 오늘장 1% 정도 남지세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2,1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5대 총통님의 삼성 SDI는 오늘장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죠. 어제보다 2%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1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사님, 메디포스트 또 한 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급등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한 5년 전에 7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는 줄기세포 치료제, 카디스름이라고 해서 연골 손상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쯤에 상업화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되면 매출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필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매디포스트는 몇 년 동안의 고점을 향한 그런 현재 주가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직전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를 하고요. 현재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 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4만 원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 42,000원인데
있는데요. 다소 눌러준다면 41,500원 전후에서 매수에 가담해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또한 오늘 금요일 오후가 좀 주가가 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를 기다려서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천님께서 한 달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어떤 종목을 택하셨는지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42,000원 선입니다. 이 가격대가 아니라 한 41,500원 선까지 눌렸을 때 조금씩 사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금요일이라 관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총통님께서 삼성 SDI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 텐데요. 3분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4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IT 업종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이 IT 업종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 외국인들의 물폭탄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돼서 4, 4분기에는 다소 실적의 불안감,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미 그러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 조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 우리나라 시장이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려고 하면요. 이 IT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IT를 너무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T가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전성기를 맞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연말 장세를 겨냥한 그래서 삼성 SDI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도 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한 번에 물량을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 SDI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20만 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선저가는 15만 원대를 선정하면서 짧게 쉴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 IT 업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금리는 조정받고 있지만 외면당했지만 이 IT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면서 삼성 SDI를 먼슬리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중장기 배터리니만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제시하신 목표가 손절가는 잘 매물을 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내주신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11월 26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269님께서 S폴리텍을 매수하셨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3,616원이고요.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추가 상장이 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익 구간인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데서 1,000원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좀 12 물량의 추가 상장에 따라서 30만 주가 11월 2일 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주가가 눌리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폴리텍은 태양광에 들어가는 EVA 시트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물량 추리에 따른 주가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지라인 설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8월에 삼성그룹의 인수설에 따라서 단기 루머에 의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으면서 상승 패턴을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도 견조한 흐름으로 갭상승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5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만큼 이 구간을 지켜줄 때만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혹시 깨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15% 정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차익 실현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켜낸다면 다시 정고점의 돌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S폴리텍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 이상 보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조정 후에 4,500원에 지켜내지 않는다면 조정
조정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재매수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더 많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그 지지 라인만 잘 지켜내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매 신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9632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300원, 비중이 30% 되십니다. 매도 깔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한 주당 300원 정도 수익이 나 계신 상태네요, 손통님. 네. 예. 일단 중의신약 수익 낮춰서 추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의신약 같은 경우에 비중이 30%다. 물론 조금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투자 원칙을 보면요. 중소형주, 특히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비중은 한 10%, 많게는 20%예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두셔갖고 30%. 이런 부분은 물량 조절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수익 난 거 추가 말씀드리면서 앞점 고점, 바로 7,000원 라인대의 상승 파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파동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이 파동 1번, 2번, 3번, 4번, 현재 5번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앞고점, 3파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잠시 좀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00원 라인까지는 무사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하이스코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6270님께서 보내셨고요. 22,700원의 비중은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이 적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사보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좀 더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는 안정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회사고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성장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년 강판을 만드는 회사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생산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품가 단가를 인상시킬 때 또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21,600원의 지지라인을 구축을 하고요. 다소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22,000원 부근에 온다면 오늘 금요일 오후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싼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후에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22,300원 전후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보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24,0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고요.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SK컴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856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17,600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부산 아지매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증시전략센터 패밀리님이시죠? 정말 안 갑니다. 매도 타이밍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SK컴즈 어떻게 보십니까, 청통님? 네, 일단 수익은 나신 구간에서 지금 현재 21,000원대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지지 추세선 라인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19,000원에서 이미 끝냈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끝내지 못하고 지금 18,000원인데요. 아직도 손실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종목을 교체하자. 지금 현재 이쪽 부분에서는 물론 저는 이제 NHN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통신 부분에서는요. 이 스마트폰 이 열풍에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SK컴즈가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 SK컴즈가 주도적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가에 참 잘 사셨는데 이미 고점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매도 가격을 놓쳤지만은 아직도 수익이 나고 계시니까 얼른 빨리 정리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대우 PLC를 살펴볼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4736님께서 보내신 건데요. 비중 있으시네요. 1330원에 100%를 사셨다고 합니다. 영구 아트 지분 참여가 호재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어디까지 오를지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백룡님 좀 봐주세요. 일단 1,33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1,800원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100%를 담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영구 아트의 지분 참여는 호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 수준이 현재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4대강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강선 재료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동사의 그런 그 경기 회복에 따른 또는 4대강 사업의 토목 건설하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꾸준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너무 높게 그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현재 2,2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그런 가격이 된다는 점에서 직전 고점 부근 22,000원 부근이 그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2,100원 정도를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그 구간을 넘어갈 때 절반 정도 정리해 보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으로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빠질 때는 또 순식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지 라인을 현재 구간에서는 1,700원 정도로 잡고 일단 보유 전략을 가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의견 잘 참고하셔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NK를 볼 텐데요. 885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000원이시고요. 2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총통님께 좀 드릴게요. 네, NK 이거 20%에 뒤늦게 우리가 뭐 급등주를 따라잡다가 지금 현재 걸려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해서 한 54억 정도로 이제 순이익이 증가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일명 우리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작전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주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바로 그냥 물량이 터졌네요. 바로 이 언제냐면요. 지난 그 10월 25일 날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다음, 그 전날도 대량 장대 양봉 만들면서 10월 22일 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양 이틀간 거래 터지면서 매집했던 세력이 다 털고 나갔네요. 자, 지금 6% 마이너스로 장대 음선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20일 12,000원 라인에서는 길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길적 반등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아쉽지만은 급등주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거요. 별로 좋지 못합니다. 물론 비중은 20%니까 좀 다행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급등주 따라갈 때는요. 비중은 한 10% 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요. 일단 뭐 세력이 이탈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가급적이면 손절매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명순천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3부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3포인트 내린 1883선이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523선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